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좀 초콜릿 많이 주고 혹은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달달한 선물보다는 글쎄요, 악재에 너무 많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HTS 혹은 MTS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날이 있겠죠. 그럴 때는 괜찮을까요? 우리 새 위원님은 오늘 장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어디서 수익의 창구를 많이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빠르게 종가부터 확인한 이후에요. 내일장 전략 모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함께 보실 텐데 낙폭 피하기가 어려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그려졌습니다. 2704.48포인트에서 거래 마친 모습이었고 장중내내 마이너스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 결국에는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이어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담아냈네요. 자, 하지만 카카오 쪽을 좀 보실까요? 전 거래일에서 카카오가 9만 원 선을 좀 되찾아서 주주 환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나 싶었지만 다시 8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자회사 지분가치 하락 등을 좀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게 됐고 투심이 약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총 상위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죠.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중 보시다시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점을 낮췄고요. 2.81%나 빠진 모습으로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나홀로 개인만이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식방석이었습니다. 식품, 방산, 석유, 가스인데요. 식품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시죠. 식품 같은 경우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와 같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시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방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빅텍이나 스페코와 같은 전통적인 강자 흐름들의 플레이, 풍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이 됐었고요. 석유가스도 놓칠 수가 없겠죠. 원유에 대한 부분들, $10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받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GSE와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주도하면서 풀리지 않고 시세를 이어갔다라고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CJ 프레시웨이가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빠지는 장 속에서도 실적 견고함에 따라서 6%대 뛰어오릅니다. 오션 브릿지 같은 종목도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이 75억 원인데 분기 기준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이 속에서 빠지는 장 속에서도 플러스권 견고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반면 컴투스 좀 넘어가 볼까요?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4분기에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더라. 메타버스 등 신사업 투자로 인건비나 외주 용역비 등의 비용이 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점을 더 낮췄고요. NC소프트 좀 게임군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작을 보인 NC가 판세 뒤집기에 성공할지 기추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발 신작 티저를 공개하니까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 보이면서 상승세로 오늘 좀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 대비는 좀 플러스권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까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매매에 자신이 없다면 이때는 그냥 눈을 감고 있어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던 하루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속에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볼까요? 우리 이 이슈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여러분이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 위원님도 이곳 여의도로 성큼 달려와 주셨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함께라면 내일장 정말 걱정되고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함께함의 위로가 된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스캔해 주시면 해당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장은 또 어떤 이슈에 우리 종목이 또 우리 지수가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내일장 최적의 전략 찾으러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월요일장 한 주의 시작인데 좀 글루미 먼데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시간 채팅방의 시청자님께서 하락장일 땐 한잔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밤 10시면 딱 야식이 땡길 시간이죠. 여러분 식사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식사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새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쭉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 최명성 위원, 아이린 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은 제가 최고로 좋다라고 해서 우리 새 위원님 만나볼 수 있는 날인데 시장이 최고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즘 시장이 왜 안 좋을까요? 너무 악재에 이곳저곳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더 불거지게 되면서 우리 시장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죠. 주제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날짜가 생겼는데요. 바로 2월 16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가짜뉴스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16일에 침공을 하든 침공을 하지 않든 지금 상황에선 너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벌벌 떨고 있고 공포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 뭐 인플레이션주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가 아니면 다 대부분 개파락을 면치가 못했는데, 자, 실적도 챙겨야 되고요. 곧 있으면 상패 시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쟁 이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식을 하란 말인가 너무 답답해져 오는데요. 자,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주식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위원님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전쟁이 가장 큰 악재라고는 하는데 사실 또 말을 들어보면 전쟁은 또 그런 악재가 아니다. 네. 지나고 나면 또 오르더라. 네. 그래서 그럼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님, 네. 전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건 바람이고 네. 딱 홀짝에서 홀의 짝이에요. 정말요? 네. 그러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위원님은 반대예요? 저는 솔직히 반발입니다. 아, 뭐예요? 홀짝으로 물어보셔놓고. 어찌 뱁새가 황새의 그 뜻을 예. 알리요.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그 멘토링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바이든은 16일 날 침공하겠다. 예. 또 러시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거 어느 정도에 추부쳐야 될지 모르겠죠. 맞아요. 근데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차트로 보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오. 차트로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차트가 선행해서 움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그 두 가지 꼭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앵커님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악재만 많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또 하나는 뭐냐면은 FOMC. 근데 FOMC는 결국은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그것을 충분히 다 겪었고 주가가 다 선반영됐습니다. 그 1월 달 충격 파동이 왔을 때 크게 하락을 했죠. 나스닥도 22%, 코스닥도 22%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실물 경기에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선반영했다. 그것을 제가 매크로하게 설명드릴 때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그 중간 반락 성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월 들어서는 절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봄을 기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왜요? 2월 초에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고 지금 눌림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상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FOMC는 1월 달에 크게 충격 파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놀이 할 때 처음에 땅 크게 죽이면 지폭이 커져.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작아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냐면 20년 3월 달 그때 이제 팬데믹 왔을 때가 굉장히 충격 파동이 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왔을 때 델타 변이라든가 오미크론 그런 것들 충격이 작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FOMC에서 금년 들어서 공격적으로 이런 뭐 그 금리 인상 기축 정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0.25pp냐 0.5pp냐 그런 것은 이미 다 시장에 녹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보다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나스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봐요. 이게 이제 그 하락 A, 그 다음에 반등 B, C 파동이 크게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22% 하락하는 것에서 10% 정도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싼 고점이 났죠. 당연히 누르는 겁니다. 이 눌림은 여기만 깨지 않으면 13,00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쌍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가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난 것들을 봐야 되죠.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붙는다는 것은 그 뭐 세계 강국끼리 붙는 것이 약간 그 패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확대하지 말고 과거의 컨트리 리스크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게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그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주가가 많이 내린 다음에 테러가 끝난 다음고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 됐죠. 그러면서 주가는 3달 동안 상승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바로 2003년 3월 달이에요. 이때부터는 큰 폭 상승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제가 1월 달까지가 이거 중간 반락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격 조정인데 20개월 서로 지금 훼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밑꼬리는 커버해야 돼요. 이 밑꼬리 커버의 뜻이 뭐냐면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쌍바닥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밤까지 만약 나스닥 하락하면 이제 서서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우리 한번 종합주가 차트를 보실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대비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외바닥은 가바닥이요. 쌍바닥 또는 다중바닥이면 진바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난번 갭 상승됐던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경우 대략 2,650포인트 뭐 이 정도에서 리바운드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과열권이니까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번 갭 상승했던 자리를 메우고 오늘까지 음봉 3개를 줬어요. 음봉 3개를 주면서 이때는 갭 상승을 메웠고 오늘 또 갭 하락을 했잖아요. 그건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트가 지금 12야 9까지 떨어졌죠. 이때는 거의가 과매도권이에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오늘 음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면은 뭐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950억 정도, 기관 한 200억 정도 매수한 반면에 개인 투자들은 자의반 타의반, 소위 말해서 반대 매물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겁에 질려서 매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투매에 있는 것에 주가 상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차트에 보면 어느 정도 녹아 있다.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 그 예를 반면 개수로 삼으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점 기회에 있다. 따라서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이렇게 막 공포감은 너무 크게 같이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근거 있게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개인만 수급 주체로 봤을 때 개인만 좀 파는 흐름도 좀 그려졌었잖아요. 자, 최명석 의원님, 네네. 이 가운데 또 수익이 나는 영역은 또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소화하셨는지요? 오늘은 사실 힘든 장이었습니다. 힘든 네. 장이면은 저도 이제 전문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손쓸 게 없었어요. 그러면 뭐 지수 빠지지, 종목들 빠지지.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조은정님께서 해볼 때는 정말 경제학 박사님 같아요. 너무 이제 박학다식하게 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데 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 시장이 폭락했다면 외국인 기관이 뭐 거래소 코스닥도 선물 최소한 3조 이상 매도가 나왔겠죠. 3조, 4조. 근데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단지 오늘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 기관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한 거래소에 1,500억 매수, 또 코스닥은 1,000억 이상 매수인데 오히려 소규모지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사실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그 내용의 뜻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 유럽, 러시아가 각국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뭐 소유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도 한국 물가에도 또 이게 돌아오고 있죠. 또 오늘 뭐 이렇게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것은 그냥 한때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험 많은 좋은 정모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도 23년 됐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선전세 공전 3번 겪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좀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우리 딱 매매하는 컴퓨터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린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산전수전, 공중전 좀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이런 전쟁 이슈 검 안 먹고 계시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똑같이 오히려 시장이 많이 빠진 전쟁 이슈로 많이 빠진 것은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빠르게 이제 지수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꾸준히 이제 너무 많이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빠르게 반등을 못하는 반면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갈 종목들은 다시 반등도 빠르게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전쟁 사태가 전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장기전으로 가는지 또 안 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백악관 보좌관이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올림픽 이 2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16일, 20일 끝나기 전에 16일에 일단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요. 모든 군사적인 준비도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껏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이 확대됐는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CNN에서는 좀 외교적으로 이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조은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봤을 때는 전쟁 우려감이라고 하기에는 수급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섣불리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미국인을 뭐 48시간 이내에 대피하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이제 나오면서 미국장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급락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브렌트유도 이제 5%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 관련주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유가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상한가에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어서 뭐 뿐만 아니라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거쳐서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는데 이 그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에 수출하는 그 부분이 4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슈로 해가지고 막아버린다면은 이제 뭐 유가도 마찬가지로 대체제로 급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응이 아주 빨라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또 급등이 나와주었지만 내일장 아침에 또 새벽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 또한 급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들은 좀 잘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이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 다음에 우리가 GSE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SE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지정학적 우려감이 확대됐기 때문에 오늘장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을 내일장 공략한다 이렇게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 림파고에서 포착을 해서 오늘 29% 급등이 나왔지만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을 다시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그런 종목들 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쪽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단기 출렁임이다라는 시각이 외신에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많은 코멘트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 여의도 주식원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좀 짚어볼 부분이요. 곡물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4월까지 비료를 수출 금지한다, 뭐 곡물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미생자,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와 같은 종목들 움직임도 최근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상승폭이 남아있다면 네. 지금도 어떻게 매수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은데 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수 안 하죠. 안 와요. 네. 너무 올랐다. 네, 올랐죠. 예.
아까 제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를 많이 내렸죠. 예. 조정받았죠. 예. 그럴 때 매수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때 대표적 GSE도 네. 우리가 완전 저점에 잡아서 크게 수익난 종목인데 예. 한 120% 정도. 예. 근데 그걸 저는 지금은 경계 보도로 돌아갑니다. 너무 아까 아이린님도 올랐고.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곤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수익을 잘 내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 조정 파동에서 뭐 작게는 30%, 많게는 60%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고 주식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랜저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실물보다 더 먼저 움직이는 그 특징이 있죠. 주가의 상당부분 이제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연결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무기화하는 게 가스, 그 다음에 또 비료, 곡물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참 좀 지저분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냥 또 이런 생필품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건 참 그렇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봐요. 중국도 어떤 거 가집니까? 그 원자재 그 있잖아요. 그 히토리 가지고 장난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건 별로 못 봤어요. 어찌됐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어떻게 보냐면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가 이게 상처뿐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자기들이 뭐 지금 뭐 달러는 많이 비축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가스를 딱 준다면 40% 정도가 지금 유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쟤도 또 돈줄이 막혀요. 그리고 또 뭐 비료 공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게 되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쟁도 안 일어날 것도 같고 또 하나 이것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스 집단들이 있거든요. 무기 팔아먹어야죠. 그것도 일어날 것도 같고 그래서 솔직히 반반인데 어찌됐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경계 보도로 가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연가스도 사실 무기화하는 흐름인데 비료와 식품으로까지 유럽 경제를 지금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네요. 최명성 의원님. 네네. 예,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국 흔히 보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좀 하는 짓 보면 좀 유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건 대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식량이나 비료 뭐 특히 옥수수 밀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뭐 7월 달까지 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데 이건 대국이 할 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러시아가 유리한 이제 이렇게 대화 소통에서 유리한 이제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원래 전쟁한다는 사람 치고 2달 동안 뭐 전쟁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이미 터졌죠. 근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데는 그러면서 뒤로 협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사 전쟁이 나면 빨리 나면 이제 불확실성 회수로 주식시장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의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거의 끝바디 왔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네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자꾸 건드리네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뭐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우리가 수익 챙길 수 있는 구석은 또 그렇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린 의원님,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가스관을 통해가는 최고의 지리적 환경도 갖추고 있는 게 평야여서 그렇고 또 평야이기 때문에 곡창지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이런 비료나 이쪽 식량 쪽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위원님은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앞서서와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은 네. 관련주들이 급등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 관련주들이 음봉을 맞고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장기화된다, 뭐 심각하다, 뭐 이런 더 이상의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아랫단에서 또 놀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제 공략하지 마시고 오히려 빠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세계 최대 3대 곡창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부각을 받아서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밀 수출이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수출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또 테마를 얽혀서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좀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위드 코로나 쪽을 보자. 그러면 어떤 쪽을 보냐 하면은 이제 제주 맥주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주 맥주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일전에 제주 맥주를 드리고 안타깝게도 많이 밀렸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얽히면서 상한가 도달하고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3,485원까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밀린다면은 121선 위에서 우리가 뭐 분할로 공략이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제주 맥주뿐만 아니라 함께 무학이 이제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날 드리고 시초가 매수를 해서 이날 28% 급등이 나왔는데 벌써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고 내일 한번 공략을 동사도 같이 이제 제주 맥주와 무학을 이번 주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관심 종목 조금 열어주셨는데요. 제주 맥주와 무학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군들이네요. 관련해서 흐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포감이 가장 큰데 공포에 매수하란 말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볼까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럴 때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손절 라인 짧게 잡아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지 우리 새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이 재료 속에서 위원님이 좀 마음 열어놓고 보는 쪽이 있다면 어디예요? 지금 이 관련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물론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 슈팅이 나올 겁니다. 더 가겠죠? 예. 그때는 매도입니다. 재료 소멸? 예, 그때 뼈딱 컴플리예요. 재료의 소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GS 같은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때로는 뒤집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외골수로 보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또는 깍구로도 봐야 되고 그러면 판단력이 더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GS 같은 거는 우리가 맥점이 어디서 잡았냐면 바로 이때 잡았어요. 음선 세게 했을 때 이게 뭐 저항까지 시간에까지 배팅해서 상한가 100% 났거든요. 또 최근에 포착한 게 바로 여기서 포착해서 뭐 결국 한 12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잠깐 뒤집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반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하락의 크라메스 같은 신호들이고 이것이 상승의 크라메스 같은 신호들이에요.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사료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생명 자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저 이화선 교수님 늘 좋아하시는 황맥기 전략 넘버 5. 5. 여기에서 양양음에서 완도 돼요. 예. 역전능화체 도지니까. 네.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른다 벌써 과열권이니까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 다 틀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안되는지 꼭 단기도 좋지만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남들이 안 볼 때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다 본인의 몫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너무 과열권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진 부분 위주로 관심권 더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최명석 위원님. 네네. 위원님께서는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 중에 어떤 부분 좀 볼까요? 좀 시장이 약세라서 좀 찾기가 힘들지만 예. 이제 그 운임지수죠. 그러니까 이제 DDI?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 많이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데 보면 페노션 HM이 오늘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러시아 또 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면 또 이런 주식이 더 가겠죠. 그래서 근데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 한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 간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돼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또 더 이제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해상운임, 페노션이라든가 HM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페노션이 좀 더 급등이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노션 이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노션 이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해운 관련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게요. 이어서 린쌤, 아까 전에 우리 마시는 쪽 위주로 관련주 살펴봤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열어볼 관심 종목 있을까요?
자, 이제 어떤 전략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거나 심각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물결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을 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쪽을 가는 게 맞는데 예.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내일장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고 그 전쟁이 날 거라고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보고 예. 있는데 만약에 이 정세가 바르게 네. 그쪽으로 가지 다르게 않는다면 펼쳐진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쪽이 흔들렸거든요. 예. 흔들렸지만은 근데 마지막에 종가에는 다시 올라오면서 아래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 뭐 전쟁이 난다면 항공이나 여행이나 뭐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이 이런 쪽이 뭐 이렇게 타격은 있겠지만 반등이 또 나온다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가장 있기 먼저 때문에 또, 예.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주 항공, 네. 여행의 모두 투어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더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또 가볍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 이슈 계속 지속하면서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러분 비중 관리는 어느 정도 열어놓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우려감이 커지셨나요? 오늘 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셨다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힘내서 내일장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내일 어떤 이슈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질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자가 진단키트 가격이 너무 세다라고 하면서 고점 라인을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내일부터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다라고 하는데요. 물량이 있을까요? 일단 있다면 개당 6,0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죠. 낮게 가격 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22일간 총력적인 유세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 여러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글로벌 수소산업의 핵심 기업에 고루고루 좀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좀 내놨습니다.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F&F 등의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죠. 저희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종목부터 보겠는데요. 자, 지오 엘리먼트 함께 하시죠. 저는 지오 엘리먼트 하면 우리 위원님이 딱 떠올라요. 위원님께서 강조 참 잘 해주셨던 종목이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매매를 한 덕분에 53%대라는 수익률까지 얻었던 종목입니다. 위원님 근데 오랜만에 갖고 나와주신 걸 보아하니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챙겨와 주신 걸까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오. 예. 어찌됐든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여의도 주식왕에서 이날 추천을 들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한 종목이죠. 초단기간에 53% 수익 났는데요. 네. 좀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디마디 또 짧게 VI도 이렇게 즐기면서 좋은 수익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음봉이 지금 10개째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의 또 한번 매력적인 가격이 왔습니다. 오실레트 10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월봉까지 보실까요? 저는 이번 달에 양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2만 원대 오게 되면 여기서는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 5만 4천 원 정도 2만 원대면 박앤세일이거든요. 관심에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예, 지속 관심에 두시면서 2만 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다시 관심에 두시는 전략 좋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오늘 또 VI가 나왔었어요. 실은 네. 장중에 이게 안 좋은 장에서도 순간 VI 나왔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한 2만 7천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석이 굉장히 많네요. 지오 엘리먼트 또 엘리트스럽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이어서 최명석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T 로보틱스 보겠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10,000원 훌쩍 넘어서 1,750원까지 터치 나오게 되면서 사실 26.5% 가깝게 수익은 챙긴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도 다시금 로봇주 보자라는 의견으로 챙겨주신 걸까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많이 간 것도 있고 하는데 T 로보틱스는 이제 다시 바닥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많이 간 주식이 많아요. 로봇주 제가 로봇 전에 추천했다가 한 20-30% 물렸는데 그 뒤로 삼성이 뛰어든다니까 3배를 가더라고요. 300%.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식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자,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추천했는데 이제 글로벌 진공 로봇 이제 전문 기업이고요.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에 대비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회사인데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주식은 바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종목이 항상 항맥기를 말씀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바닥주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바닥주니까 마음 놓고 저는 잠을 잡니다. 밤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 추천해서 약 26% 갔다가 다시 내렸는데 보면 또 바닥이 또 왔어요. 근데 보시면 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5바닥, 이제 5번의 바닥을 찍고 있네요. 그러면 거의 가죠. 그래서 이 주식은 6,500원만 깨지 않으면 네. 내일 양봉이 나면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으니까 T 로보틱스 한 6,500원에서 6,8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00원 지지를 잘 예쁘게 해준다면 윗방향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T 로보틱스 저희가 전략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린쌤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종목이에요. 코 중에 가장 예쁜 코. 우리 린쌤의 코도 예쁜데 알루코가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시고 나서요. 당일날 들어간 당일날 큰 수익 이미 얻으신 분들은 7%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흐름이요. 알루미늄 관련주의 시세가 좀 모이다 보니까 알루코 관심 종목으로 담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얼마나 있냐면 예.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폭등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이 나온 만큼 만약에 알루미늄 가격 우리가 국제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을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만약에 전쟁 관련한 이슈가 조금 내려간다 싶으면은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루코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AS 해보겠습니다. 우리 린쌤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열어놓고 로봇주 보자라고 하셨고 대표적으로 또 로보티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지수 빠지면서 그죠.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빠지면 또 가볍게 올라갈 게 로봇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맞추셨고요.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중에 하나도 이제 관련 섹터도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갈 쪽은 이제 우리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제가 지난주에 로보티즈를 드리고 밀렸지만은 오히려 지금 자리 또 한 번 더 밀리면 2만 원 초입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해가지고 꾸준히 홀딩 하신다면 뭐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까지 저희가 추가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4종목 담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신규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에 대한 우리의 연구,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먼저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정보위원께서는 내용 있는 종목 저점에서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바로 몇 개 황매기를 통해서인데 위원님 오늘 네. 또한 내용 있는 종목 좋은 자리에서 챙겨주셨겠죠?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 대단히 미안해요. 바닥이란 내용이 겹쳐가지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우리 이게 방송 미팅에서 잠깐 야 어떻게 그런 정보를 들고 나와요? 그러시더라고. 최명수 의원님이. 위원님께서 네. 좋은정보위원님께 아마 대부분 개인 투어들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을 좋아하는 그 어떤 종목인지 전문가이기 너무 때문에, 위원이기 궁금해지는데요? 때문에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와
뭐 유메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미러4 그 흥행이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NFT 사업을 한다는데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이거 또 유닉스 팔아가지고 말이지, 장사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이거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가 안 좋았다. 그걸로 해서 시장이 좀 외면을 당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미러4도 있지만, 앞으로 이 회사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로스트 아크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 접속이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냐? 이 회사가 아니고 이것을 개발한 회사가 스마일게이트예요. 그것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썬데이 토즈예요. 썬데이 토즈 지분을 또 인수한 게 바로 유메드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푸드체인, 먹이 사슬이 되면서 결국은 유메드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낙폭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사실 유메드 하면 완전 정말 황미끼가 마디마디 포착해서 251%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게임하고 바로 NFT 대장이었죠. 유믹스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또 엄청 내렸어요. 자,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97,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봐야 되겠죠. 황미끼가 포착한 거 음선 3개 역전된 망치,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2에 와 있으면 이것은 장롱 속에 있는 마통에서는 안 되고요. 여윳돈, 장롱 속에 있는 돈 꺼내서 주식 사라는 거거든요. 네. 마통이 뭔지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그 빚내서 네. 하라는 거고, 그건 하지 마시고, 어쨌든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있다. 한번 투자 추측을 매년 향을 볼까요? 참 그 공교롭게도 이거 잠깐만 유메드로 한번 볼게요. 유메드가 오늘 외국인들 또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 10만 주, 기관들 4만 5천 주. 이런 것들 수급면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유메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가격 제약을 말씀드릴게요. 역전된 망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갭 하락했던 자리는 메우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주봉을 봐도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9만 5천 원 정도 낮게 잡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사실 텐베거를 달성한 종목이 사실 위메이드였고 최근 들어서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자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꼭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11만 5천 원 확인이 되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어서 우리 최명성 위원과도 함께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닥이라는 네이밍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주식왕. 이번에는 바닥 맛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님, 네네. 오늘도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화장실도 가지 않고 차트만 무한 반복을 하셨겠죠? 네, 정확히 6시간 반 동안 쳐다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저 이제 좋은 정보님, 저 아이린님 시간이니까 여의도 주시간이 제일 하이라이트 시간이거든요. 종목 이제 최종 병기. 예. 근데 사실 제가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왜요? 좋은 정보님과 아이린님이 너무 종목을 추천을 잘 잘하고 있어요. 뽑아와 주셔서. 네, 제가 6시간 반 동안 보고 왔는데 두 분은 한 10시간씩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종목은 제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오. 쳐다보고 세 네. 종목 중에서 마지막 한 종목 골라온 종목인데요. 애니 능률이 되겠습니다. 애니 능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애니 능률은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대주주고요. 출판 및 이제 인쇄 진업, 영어 교육 및 출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각도로 폭넓은 영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든 학교든 모든 학생이라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뭐에서 오미크론이 약 5만 3천 명인데 좀 있으면 뭐 10만 명, 15만 명까지 간다는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쉴 수도 있겠죠. 학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애니 능률 또 이렇게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요 근래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이 오면서 요 근래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매수가는 현재 14,000원 전후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드리겠는데 이건 장기 주식이 아닙니다. 단기로 좀 치고 빠지는 단타나 단기로 한 17,000원까지 보고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명석 위원님 오늘 앞머리를 예쁘게 내려와 주셔가지고 네. 패션적으로도 오늘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신경을 나오신 많이 것 쓰죠,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종목도 신경 많이 쓰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가 방향성 저희가 잘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16,000원 애니능률 목표가였습니다. 이번에는 린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아이린 위원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활짝 열어놓았을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오늘 공약주는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앵커님은 뭘 먼저 제일 하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네. 여행 가서 또 예쁘게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옷도 사고 뭐 화장도 그렇죠. 예쁘게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 중에 하나, 화장품 관련주를 오, 가지고 왔습니다. 예. 클리오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은 경기 둔화 여태까지 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봉쇄 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동사의 그 중국향 매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난해에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성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6%대, 영업이익인 25%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클리오를 조금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매출이 이제 한 40% 안정적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사몰 외에는 또 도매 형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매출 측면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 카지노나 이런 쪽이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 화장품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바닥에서 크게 많이 또 급등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시초가에서 18,000원까지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분할, 3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목표가로 본다면 23,000원 23,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넉넉하게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클리오라는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클리오 종목을 또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어서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린쌤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23,000원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세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네, 우리 수익 여신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는 많은 분들께서 초콜릿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위원님 오늘 초콜릿 좀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많이 주셨나요? 마음의 초콜릿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 마음의 초콜릿. 네, 마음의 상처는 초콜릿이라고. 아니죠. 예. 자, GSA가 상한가가 갔어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림파고가 포착한 황금주가 잠시 후 11시에 공개가 된대요. 위원님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 그냥 아무 수익 없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운 좋게도 GSE가 상한가 가고 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29% 급등을 해주면서 일동제약도 15% 급등이 나와주고 아주 좋은 PJ 메탈까지도 15% 이렇게 수익을 줬는데 이어서 내일장 또 대박 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수익이 담보된 종목은 무엇일까요? 무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호텔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원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스크롤 내려보니까 아이린 위원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장 꼭 성투하시고요. 저희 밤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